유엔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열고 이사국 15개 중에서 14개국의 찬성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아까 저 일부에서 이다은 PD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미국은 기권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발을 뺐어요. 그 발을 뺐다기보다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일단은 먼저 그 결의안 딱 전문을 보면 하마스를 테러 세력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발발의 원인, 그 방어적 전쟁의 성격이죠. 이스라엘이 침공을 했으니까 그 내용도 누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의안을 보면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싸우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후세에 이게 다 역사적 사료거든요. 법률적 문서 국제법인 것도 맞지만 역사적 사례예요. 그러면 한 10년, 20년 지나서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싸웠는지. 그냥 인질 석방만 하고 즉각적인 석방만 하고 즉각적인 휴전해라만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결의안으로서 함량 미달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엉성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25일 날 통과된 거거든요. 근데 최초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된 미국이 발의한 그 결의안이 있어요. 근데 부결됐어요.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근데 그 내용에는 뭐랬냐면 즉각적인 휴전과 즉각적인 인질 석방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러니까 휴전을 막론하는 것이죠. 인질 석방하고. 그렇게 있는데 요번 25일 결의안은 그냥 독립적인 조항으로 나열만 돼 있어요. 연동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질 석방하고 휴전이라는 외교적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의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다은 PD가 보도했듯이 하마스가 바로 발차고 나왔죠. 왜? 구속력이 없거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고자 하는 이유는 휴전 때문에 그래요. 계속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휴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바로 그 독립적으로 병렬식으로 병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건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할 필요 없어 하고 손 털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하마스만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왜냐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질 석방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제는. 구속적으로 이게 바인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앵커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질 송환이 더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바이든 행정부의 기권으로 인해서 거센 휴전 압박과 무방비리에 노출돼 있어요. 이제 휴전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국제사회는. 거봐라. 이 조항을 들고선 이제 만명 통치하기죠. 즉각적인 휴전하는데 왜 안 해? 왜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느냐면 라파 공세 반대를 간접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압박하기 위해서 봤지. 우리가 기권도 할 수 있어. 무조건 우리가 반대만 하진 않아. 과거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반대를 했거든요. 서한지구 관련한 그 행태 때문에. 그 당시에도 2014년 그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서한지구에서 그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납치해가지고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IDF가 하마스를 가자지구로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거의 다 잡았었어요. 다 섬멸 직전까지 갔는데 오바마가 이제 이 레솔루션으로 반대를 찬성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딱 손 놓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근데 완전 반대하는 거는 좀 자기도 모양새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모양새 반대라면 이스라엘이 좋아하니까 기권이라는 형태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발끈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라파 공세 이견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감독님 나가셨을 때 한 번 붙었거든요. 바이든이랑 네티냐후랑.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대표단 라파 공세 이견을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총리실은 미국의 대표단 파견 취소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야권 대표인 간츠조차도 이스라엘 뭐라고 이제 공식 계정에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납치된 아이들, 인질이 모두 송환되고 하마스가 위협이 재걸릴 때까지 우리는 싸울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는 바이든이 동맹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는 인질들이 한 130여 명 되는데 원래 134명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엊그저께 누가 또 그 안에서 가자지구 안에서 또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그 인질들 중에는 미국 국적자도 있단 말입니다. 미국은 인질을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질 유족들을 만났어요. 미국계 인질 유족들 만나서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오겠다, 말겠다고 결기 있는 발언을 했어요. 말로만. 그리고 근데 행동은 막상 어떻게 했냐? 인질 교환을 외교적 프레임워크를 지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기권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사실상 인질 송환 포기로 봐야죠. 하마스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바인딩 조치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아까 이다현 PD가 보도한 것처럼 구속력이 없다. 난바인딩이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국제법에 관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엔 헌장 7장이 이제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뭐 미국의 입장은 무력 상해화된 원칙에만 강제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그 결정에 따라서 채택된 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지금 뭐 휴전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라파 국경 지역을 자기네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 작전을 개시하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아까 이다인 PD도 얘기하기로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면은 라파 지역을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총공세로 가는데 이제 모양새죠. 어떤 환경에서 이제 공세를 펼치느냐, 작전을 펼치느냐, 이것만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등 떠미는 거죠. 서로 이제 그 외교적인 컨텍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현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스라엘 결의안이 위배 시 구체적인 제재안이 필요하고, 생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부속 조항으로 이 결의안을 위반 시에 이런 제재가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삽입이 되는데 그 삽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위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리고 전 IDF 국제 소통 대변인은 조금 실용적인 해법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처럼 이렇게 막대 먹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민국가고 국제법에 인정받는 국가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결의안은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 휴전을 해서 어차피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그 인질 송환이 안 지켜질 게 뻔하니까 그 인질 송환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다시 전투 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지키면서 라파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내놨습니다.